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호 씨는 뭐 추천하는 여행지가 있나요?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되게 저는 늦게 배운 도둑질이에요. 네네. 저는 여권을 29살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제대했을 때. 제대했을 때 처음. 네, 그때 이전에는 우리나라 국경 밖을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비적이고. 근데 이제 제가 원래 군대를 제대하고는 좀 엉뚱한 얘기인데 가슴팍에 문신을 새기고 싶었어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그린 네네. 작가 중에 다케이코 이노우에라는 네네. 그 작가님이 리얼이라는 영화 맞아요. 또 이제 장애인들이 하는 농구 만화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주인공이 자기가 어떤 하나의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여기 가슴팍에다가 별 문신을 새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들이 받는 감동을 29살에.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던 감동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 인생을 살면서 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이게 끝났을 때 나도 이걸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군 제대였던 거예요. 그럴만하죠. 근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 이게 문신을 못 새기겠는 거예요. 너무 아플 것 같기도 하고 보수적이고. 그리고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나한테. 무슨 내가 문신이야 약간 이런 생각. 그것도 가슴팍에. 그것도 그렇고 이게 물론 그 가슴팍이라는 건 저만 볼 수 있는 거긴 네.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의 타투와 그때 문신은 또 결이 다르죠. 다르잖아요. 네, 분위기가. 인식이 달랐죠.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부정적이죠. 네, 아무튼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래도 이걸 기념하고는 싶은데 이거를 나의 이 군 제대와 그 다음에 이제 30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걸 기념하고 싶은데 어쩌고 하다가 이제 누나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같이 여행을 가자. 아하. 그래갖고 저는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한 50대나 60대 정도에 가시는 북유럽 여행을 네. 저의 첫 해외 여행지가 거기였던 거예요. 첫 해외 여행을 또 남매 누나와 아니 엄마까지 셋이서 어머니께 갔어요. 가족 여행으로 한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가서 근데 전 처음에는 그것도 무슨 내가 난 여행 별로 안 좋아해. 난 집에 있는 거 좋아해. 난 집돌이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 처음 여행의 그거에 맛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조세프님하고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바는 비슷한데 저는 또 생각은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여행에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저도 아까 말씀드린 한국에 놓고 온 것들을 이렇게 유체이탈해서 바라보는 그런 감정들도 다 저도 너무 동의하고 되게 여행에서 어떻게든 소중한 것들인데 저는 의외로 그걸 달성할 수 있는 되게 효율적인 수단이 패키지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특히나 이거는 혼자 가는 여행은 말고 좋다. 여러 사람이 이게 가족들이랑 같이 갈 때 패키지 여행을 가는 거예요. 어디 무슨 모두 투어 이런 데서 맞아. 모두 투어만 해도 좀 비싼 데죠. 근데 노랑풍선 이런 데도 괜찮으니까. 많이 있죠. 네. 그럼 패키지 여행으로 한 8박 10일짜리 아니면 5박 7일짜리를 묶어 가지고 가면 이 패키지 여행의 장점이자 단점이 이 스팟을 정말 이렇게 목적지 찍듯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동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하루에 3-4시간은 버스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오롯이 혼자서 있는 시간인 거죠. 그거는. 또 그게 좋은 게 내가 어디를 갈지를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서로 다 익스큐즈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동선에 대한 걱정은 없이 그쵸. 이제 예를 들면 누나랑 엄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들의 건강과 컨디션과 그런 거. 그다음에 저는 또 사람 관찰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 또 패키지 여행이면 또 여러 가족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거기 또 안에 빌런이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때로는 내가 빌런일 수도 있겠지만 갔다 오면 이런 얘기들을 꼭 해주고. 빌런이 있어요. 그 너무 재밌는. 그래갖고 그 빌런들을 누나랑 저랑 그 빌런들의 별명을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게 붙여요.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불만이 많아. 맨날 사사건건 우리 가이드 선생님한테 계속 불만 제기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질문 왕들 있고. 불만이 너무 많으니까 저 아저씨 별명 불만제로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끼리도 좀 재밌기도 하고. 그렇죠.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그 추구하는 결이 저도 근데 혼자 다니는 여행 얘기도 이따가 하겠지만 또 패키지 여행이 줄 수 있는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조셰프님은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이제 여행이 설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는 그 새벽 시간 너무 설레죠. 거기서부터가 저의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쵸. 그래갖고 저는 그때 듣는 음악도 따로 있어요. 근데 저 콜드플레이 노래 중에 딱 그때 딱 듣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종의 리추얼인가요? 완전 리추얼이에요. 완전 고정된 리추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여행지에 가기 전에 그 여행지랑 어울릴 것 같은 책을 준비를 맞아요, 해요. 맞아요. 좋죠.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동유럽에 여행 갔을 때는 근데 이 책이 또 너무 어려우면 안 돼. 좀 약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쉽게 넘어가야죠. 네, 왜냐면 네. 여행에 집중해야 그쵸.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댄 브라운 소설 중에 그 다빈치 코드 쓰신 분 소설 네, 중에 네. 인페르노라는 소설이 네,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영화화 이제 됐죠. 네, 네. 영화도 됐고 그 뭐 터키도 나오고 뭐 네, 유럽을 네, 돌아다니는 네. 이제 막 그런 무대의 작품인데 이제 동유럽 여행 갔을 때 고 댄 브라운의 인페르노를 가지고 가서 이 틈틈이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약간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되게 좋았겠다. 네, 그래갖고 이제는 동유럽 하면 인페르노가 생각나고 또 네. 인페르노 하면 또 그게 생각나고 또 뭐 음. 물론 이제 뭐 비행기 안에서 보는 영화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그때 굉장히 크게 이제 감동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도 여행 경험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가족들이랑 같이 갈 때는 그래서 패키지 여행을 좀 선호하고 사실은 저도 조 셰프님이랑 성향 자체는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은 혼자서 많이 나가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일본 도쿄를 혼자서 나가기도 하고 네. 원래는 그랬었죠. 그 코로나 전에는.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인생 여행 경험은 정말 이거는 진짜 좀 독특한 저의 체험으로 남아 있어서 좀 이제 이 얘기를 기대됩니다. 하고 싶었는데 이 시기는 한 2015년 6년 정도였어요. 2016년. 근데 제가 인생 살면서 뭐 업다운이 있게 마련이지만 그때 2016년은 저의 인생에서는 업보다는 다운에 되게 가까운 시기였어요. 다운에 가까운 시기 아니라 다운이었던 네, 시기인가요? 그때 그, 더블 딥 같은. 예, 맞아요. 일단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이었고 그때 뭐 사람들과의 관계도 되게 심지어 그때는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았어요. 네. 그리고 뭐 주변 분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았고 또 되게 어떤 좀 뭐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또 여자친구랑 헤어지기도 하고 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정말 덩그러니 저 혼자 남아 있는 제 인생에서 그런 시기가 잘 없는데 가족들이랑도 좀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진짜 혼자 있는 딱 그런 시기였어요. 네. 그때 좀 너무 뒤숭숭하고 힘드니까 여행을 가자.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혼자서 갔다 와야지. 근데 아무한테도 저기 말하지 않고 가고 싶은데 이렇게 막 고생하고 싶진 또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저 인생에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미친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초호화 그러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여행을 한번 갔다 온 거예요. 뭐냐면 그때가 2016년 8월 달인가 그랬는데 여름 휴가로 회사에다가 저도 한 열흘 정도 그냥 주말 붙여가지고 휴가를 내고 여름에 알래스카로 크루즈 여행을 간 거예요. 와. 그것도 심지어 크루즈 선에 그 한 1000명짜리 1000명 정도가 타는 크루즈 선에 저기 발코니가 있는 방이었어요. 이야. 굉장히 비싼 고가의 방? 네. 고가의 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캐나다 밴쿠버로 넘어가서 밴쿠버에서 그 무슨 항구로 가요. 네. 그 항구에서 크루즈를 타고 일주일 동안 있는 거예요. 네. 배를 타고 이야. 배를 타고 이렇게 중간중간 그 기항지에서 한 번씩 내리면 그 알래스카에 있는 각 관광지에서 내리면 거기 하루씩 거기서 묵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하고 밴쿠버에서 하루 더 놀고 돌아온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의 그 크루즈 여행이 저의 인생 여행지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일단은 거기에 그 크루즈 여행을 혼자 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거는 가족 여행이고 보통. 그치. 그리고 그 제가 혼자서 묵은 침대도 퀸 사이즈 침대였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으니까 네. 30대 중반인데 외국인들이 보기엔 더 어리게 보잖아요. 그렇죠. 조금 30대 초중반의 아시아 남자의 하나가 혼자서 여기에 온 사례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루즈에서 이렇게 일 도와주시는 분들의 되게 그 중점 관찰 대상이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왜 왔을까 여기를? 거기는 보통 이제 막 휠체어 타신 노인분들이나 그쵸.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일단 아시안 자체가 거의 없어요. 약간 그 마드라스 셔츠를 입고 네. 60대의 배 나온 백인들이 맞아요. 많을 것 같은. 맞아요. 이게 심지어 라티노나 흑인 자체도 잘 없어요. 거의 백인이었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일 도와주시는 분들이 저를 약간 수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혹시 뭔가 일을 벌이러 왔나? 혹은 목숨을 버리러 왔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오늘 기분 어때? 괜찮아? 밥은 먹었어? 이러면서 막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전 처음에 친근한 성격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염려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여행이 저한테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다음 혼자서 막 그 안에 뭐 정말 초호화 크루즈였어요. 네. 그래갖고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 매일 밤 파티가 일어나고 네. 뭐 그다음에 극장도 있고 뭐 공연장도 있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갖고 매일매일 그 크루즈선에 소식을 전해주는 신문이 네. 그 방 문에 꽂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신문을 딱 보고 아 오늘은 여기서 뭘 하는구나. 아, 그걸 보면서 이제 계획을 짤 수 있는 거죠. 일종의 맵이구나. 일종의 네. 맞아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집돌이답게 하루 정도는 정말 또 그 안에서도 아예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 안에서만 한번 있어보고 네. 왜냐면 방 안에서도 발코니가 이 창문이 터져 있는 상황이어서 밖에가 이렇게 다 보이고 어허. 돌고래들이 막 같이 막 네. 이렇게 헤엄을 치기도 하고 너무 그렇지 멋있긴 하겠다. 영화 같은 장면들이 네. 되게 많았어요. 이제 돌고래가 출연하면 또 방송이 막 나오거든요. 네. 여러분 돌고래가 지금 창문을 열어보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밤에 크루즈선 안에서 거기는 와이파이도 잘 안 터지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거기서 보여주는 저장되어 있는 그냥 TV 속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제가 라라랜드도 보고 이야. 뭐 그러니까 라를 처음 보면 아니었는데 네. 라라랜드도 보고 그때 뭐 어벤져스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네. 뭐 많았었고 어벤져스 2인가 뭐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가지 뭐 걸 온 더 트레인인가 이런 영화들이 막 기억이 나요. 영화를 보다가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싸운 육개장 사발면 같은 것도 먹고 네. 그리고 그때 책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잠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예, 혼자서 아 인생 진짜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X 같다. 예, 이러면서. 예, 되게 정말 오롯이 혼자 남아 있는 경험을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밤에 뭐 크루즈선이니까 밤새 또 헤엄을 이렇게 바다를 가르며 알래스카의 어느 지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득 제가 발코니 창문을 열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크루즈가 그 큰 배가 소리도 없이 쓱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밤이니까 저도 방에 불도 끄고 이제 그 크루즈선 창문을 탁 여니까 정말 그냥 바다예요. 거기에 그냥 진짜로 누구 하나 몸을 던지면 아무도 찾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아하. 망망대해 한가운데 하늘에는 별이 막 꽂혀 있는데 밤 하늘과 밤 바다의 그 경계가 네.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암흑이에요, 암흑. 그래서 묘한 공포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밤이 되면 이제 수평선이 안 보이는 거죠. 수평이 전혀 네. 보이지 않고. 예, 그래서 정말로 저기다가 몸을 던지면 누가 나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갑자기 공포감이 엄습을 하면서 묘하게 삶에 또 의지 같은 것도 생겨나더라고요. 그 언저리쯤에서 제가 바운스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 여기에서 뭐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 방 안에 갇혀 있으니까 제가 한국에서 벌이고 온 일들이 제가 당하고 온 일들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는 오히려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돌아간 상황들을 전혀 모르는 채로 있으면서 생각들이 많이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냥 너무 나의 인생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말자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돌아왔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그때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제가 그때 관계가 많이 안 좋았었던 분들한테 참 그것도 제 인생에서 되게 이례적인 사건인데 제가 먼저 사과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먼저 뭐 당한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피해를 받은 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이 험했다면 뭐 기분 나쁘게 했다면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씩 관계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뭐 가족들과의 관계도 풀리기 시작하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그때 그 크루즈 여행이 저한테 좀 줬었던 많은 생각들이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 모두에서 되게 공포감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의 인생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알래스카 크루즈. 이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늘 새롭고 알래스카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시면 네.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호화 여행을 가셔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좀 힘들고 또 이런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게 아닌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선택하는 이제 군대를 가는 거거든요. 군대. 우리는 갔다 왔으니까 또 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지금 한 건데 네. 충분히 했어요 저희는. 단기간에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게 되게 특별한 것 같고 저는 그쵸. 원우 씨한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갖고 있는 약간 로망 중에 하나인데 네. 그 몽골에 가면 그 네. 사막 한가운데 사막 투어 같은 걸 한대요. 네네네. 그 사막 투어를 하다 보면 그 사막의 경이로움도 있지만
밤에 이렇게 번개 같은 거 칠 때 네. 진짜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나한테 꽂힐지 모르니까. 오, 진짜 무서울 것 같아. 근데 그 꽂히는 것 같은 그 두려움과 네. 물론 굉장히 안락한 곳이지만 음. 우리가 다뤘던 영화 타이타닉에 있었던 사람들도 네. 본인들이 그렇게 빙산과 그죠. 이렇게 충돌을 해서 죽게 될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간의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함께 혼재해 있던 거니까 그 경험을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인간한테 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때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 가셔라 이런 게 아니라 네. 위험을 그 경계에 서 있는 느낌을 내가 계속 경계에 서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을 때 사람이 더 예민해지고 맞아요. 날카로워지고 좀 더 자신의 감각이 잘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그 예민함을 타인에게 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걸 되게 회복하고 싶어질 때가 있죠. 네. 내가 점점 너무 무뎌지는 것 같고 삶의 어떤 감각들을 아주 끝까지 네. 끝단까지 느껴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일단 비용이 그만큼 안 될 것 같으니까 군대를 다시 갈 수는 없고 나중에 해병대 캠프라도 가야 되나.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행지 가는 길에 비행기만 흔들려도 그렇죠.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효과가 아닐까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되게 우아한 그래도 네. 낭만을 즐기셨네요. 굉장히 뭐 그때니까 가능했었던 거고 아마 아. 제 인생에서 다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좀 생생하게 남아있는 기억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저의 또 한국으로 돌아온 삶에도 좀 파장을 남긴 여행이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지 않나. 충분히 근데 값어치를 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근데 혼자 여행할 때 네. 약간 좀 심심하진 않았어요? 그런 곳은? 저는 희한하게 전혀 심심하거나 이런 저는 그런 거를 느끼지 못했어요. 예, 저는 원래도 혼자 있으면서도 되게 바쁘고 저는 혼자 있으면서도 할 뭐 되게 그 정해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도 뭐 책 읽어야 될 거 있었고 네. 그땐 또 제가 혼자서 팟캐스트 방송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책 읽어야 될 것도 많고 뭐 써야 될 글도 제 나름대로 그 당시에 있었고 뭐 그런 거 하다가 보면은 파티도 가고. 파티는 근데 정말 좀 뻘쭘하더라고요. 그쵸. 그래갖고 그럴 것 근데 같아. 옷은 생겨왔어요. 아. 옷은 생겨왔는데 파티를 가서 이렇게 쓱 구경만 하고 왔지 가가지고 제가 막 섞이지는 못하고 즐기기는 어려울 것 어렵더라고요. 같아요. 혼자 그리고 가서는. 왜냐면 다 짝이 있어요 거기는. 다 혼자 온 사람이 누가 있어 거기에 나밖에 없지. 그 얼마나 주목을 받겠어요. 그러면 그쵸.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막 가서 헌팅하고 근데 다 짝이 있다니까. 쉘위 이러면서 그러면은 엄청난 거구에 그 막 풋볼 선수 같은 그 남자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막 What's up 막 이러면서 막 asshole 막 이러면서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렇죠. 그래서 바다에 던져질 수도 있고 그래 수장될 수도 있는 거야. 돌고래 밥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있다가 혼자서 있다가 근데 크리즈선에 가면은 이제 워낙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술 빼고는 다 먹는 게 공짜예요 전부 다. 그래요. 그냥 피자 뭐 이런 거 다 그냥 뭐 이런 거기서도 고작 피자. 그리고 룸 서비스는 보통 우리가 비싼데 네. 맨날 스테이크 룸 서비스를 시키는 거예요. 와. 그럼 내가 나갈 필요가 없이 고기를 다 구워가지고 와요. 이야. 그럼 거기서 썰어 먹고 그게 다 공짜인 거야. 얼마나 맛있겠어. 그러니까 그런 호사를 좀 누리다가 올 인클루시브 뭐 럭셔리 요트 프로그램이네요. 요트는 아니고 요트는 크루즈지만 아니죠. 네. 크루즈.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돌아오면은 바닥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진짜 그렇겠다. 계속해서 그 바닥이 흔들리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배멀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하지만 살면서 한 번 정도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 여름에 알래스카가 좀 매력이 있으니까 한여름인데 알래스카도 그렇게 춥지 않거든요. 시원하게 살면서 한 번은 갔다 올 만하다. 알래스카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알래스카 분들이 미국 분들인데도 되게 순박해요. 뭔가 우리나라도 강원도 분들은 왠지 순박할 거라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미국에서도 이 알래스카 분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뉴요커들하고는 정말 좀 정반대편에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또 더 기억에 남았던 얼마나 재밌었으면 6년째 이렇게 썰을 풀고 있겠습니까? 뭐 살면서 한 번 정도는 갔다 오셔도 좋지 않을까. 근데 문득 궁금해지는 게 조세프님은 아까 몽고 얘기하셨지만 이 여행지는 꼭 가보고 싶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요? 네, 이스라엘 가보고 싶어요. 성지순례 같은 걸로요? 성지순례는 아니고 이스라엘 그 땅에 뭐 아주 위험한 지구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어쨌든 유대교와 네. 기독교와 또 뭐
이슬람과 여기가 다 음. 섞여 있으니까요. 그걸 좀 제대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은 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노년동만한 땅덩이 안에 네. 그 지구 안에 엄청나게 다채로운 문화적 갈등과 폭발하는 힘들이 네, 있다는 네. 건데 그거를 제가 공부를 조금 해놓고 가서 보면 네. 훨씬 더 진짜 날 것 그대로의 감정들을 좀 맞아요.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텔라비브 뭐 이런 네, 네, 데는 네. 그냥 도시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냥 텔아비브는 와 예루살렘은 완전히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예루살렘은 완전히 홀리한 그렇죠, 도시면 그렇죠. 정말 성지순례. 텔아비브는 그들이 볼 때는 소돔인 거죠. 그죠. 성경에 그 나오는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곳인데 네. 서로가 또 생각하고 그 엄청나게 비난을 한대요. 대립한대요. 그렇구나. 양쪽이. 네, 그렇게 살지 마라. 예, 한쪽은 엄청 보수적이고 한쪽은 음. 엄청 자유로운 거죠. 음.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그냥 뭐. 우리 그냥 가서 보고 와 이렇게 어. 되게 다르네. 네, 얘기 좀 마치 들어보고 싶다. 이스탄불에 갔다가 네. 저쪽 뭐 페티에나 아까 얘기 못했는데 네네. 페티에나 뭐 네네네. 안탈리아 같은 데를 가는 거죠. 그러면은 와 여기는 해양 도시네. 이렇게 놀고, 맞아. 그렇게 되는 와 거지. 여기는 이렇게 유적지가 많네. 이렇게 보면서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재밌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여행 가실 때 저도 따라가가지고 같이 녹음하고 싶은데. 둘이 한번 갈까요? 네, 가가지고 엄청 싸우는 거 아니야? 얘기한 왜냐면- 것처럼. 왜냐면 그 여행지를 잘 따라 나설 것 같지가 않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맞아. 자원자가 잘 없고 어. 웬만하면 혼자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혼자 가기에 약간 약간의 부대낌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몰라. 그래서 둘이 가면 원우 씨랑 세상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로케이션은 없을 거 아니야 팟캐스팅 중에. 오디오 클립. 진짜 괜찮다. 저희는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거면은 어, 이제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구독자 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게요. 근데 진짜로 언제 뭐 가까운 데라도 여행지 가가지고 녹음해도 재밌겠다. 그쵸, 속초를 벗어나서. 이제 그 밖으로 나가서 아니면 우리의 그 다뤘었던 뭐 혹은 다루려고 하는 영화의 무대가 되는 뭐 이야. 장소라든지 그쵸. 그런 데서 하면은 또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여행지에 가고 싶으신가요? 여행지에 대한 저희가 거론한 곳이나 아니면 뭐 본인들의 경험도 좋고요. 뭐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같이 대화하는 느낌으로 여행 얘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네요. 여행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네. 카메라 셔터를 음. 이렇게 딱 카메라를 많이 찍으니까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이렇게 찰칵찰칵 찍잖아요. 네. 근데 셔터를 내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셔터가 이렇게 딱 올라가는 순간부터 여행이 계속 전개된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딱 찍고 나면 와 되게 그 예리하다. 카메라에 이렇게 딱 다시 보면서 네. 제 인생이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다시 올라오는 그때부터 네, 여러분의 진짜 여행이 시작되니까 좋습니다. 다 함께 찰칵. 우리의 호우 시절.